전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시겠지만 흉인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설정부터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요. 왼쪽에 보이는 하무라는 신코대학의 미스터리 에오의 회장이면서 실질적인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겐자키는 나이는 한 학년 위의 선배로 이 시리즈에선 탐정 역할을 맡고 있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중요 요소로 마다람의 기관이라는 미스터리한 집단이 등장을 하는데, 정확한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985년 이미 해체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시 그들은 윤리적으로 허락받지 않는 비밀 연구를 몰래 진행하고 있었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일행은 과거의 사건과 관련되어 이 집단을 추적하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설정이 되는 건데,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면 나루시마 그룹의 자회사인 IMS라는 곳에서 사장인 나루시마 도지와 그의 비서인 우라이가 주인공 일행을 찾아오게 되고요. 그들이 대뜸 한다는 말이 자신들은 신약과 관련되어 연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겐자키 양이 마다람의 기관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셔서 의뢰를 하기 위해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가 생긴 두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일이냐며 물어보게 되는데, 이후 그들의 말을 정리해보면 과거 연구원 중 하나였던 후기 겐스케라는 남성이 마다람의 기관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용병들을 고용해 그를 찾아간 후 가지고 있는 것을 수거할 계획이니 가능하시다면 겐자키 양도 함께 해달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쳐들어가서 무언가를 뺏어오겠다, 이런 말인 건데, 이에 겐자키가 이번 일이 용병이 필요할 정도냐고 물어보게 되고요. 그 말에 비서 우라이는 지금 훅이라는 자는 자기 소유의 놀이공원 안에 흉인저라는 건물을 지어서 몇 명의 고용인들과 함께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되고요. 최근 놀이공원 직원 중 구엔이라는 외국인 노동자가 밀고 해준 사실이 있는데, 자신의 동료들이 그 안으로 불려간 이후 지금껏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흉인저라는 건물은 실제 운영 중인 놀이공원 안에 위치해 있다는 거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실종이 된다는 소문이 있다 보니 부득이 용병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무라와 겐자키는 살짝 동요하긴 했지만 알겠다고 수긍한 뒤 그들과 함께 흉인저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물론 이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출발 당시 두 사람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반납하게 되고요. 밤 11시쯤 되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은 6명의 용병들이 먼저 흉인저 안으로 들어서게 되고, 이후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듯 하자 앞서 말한 구엔의 인도를 받아 나머지 일행들도 그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턴 가운데 있는 평면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흉인저의 유일한 출입구인 통용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후기와 함께 그의 50대 고용인 한 쌍이 용병들에게 제압당해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모습에 나루시마가 우린 피험자를 찾으러 왔다, 그는 어딨지? 라고 말을 하자 후기는 그런 것까지 알고 찾아왔다니 어쩔 수가 없군 이라며 그 아이는 지금 지하에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하무라와 겐자키는 처음으로 나루시마가 찾는다는 물건이 사실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때 밖에서 대기 중이던 코치맨이라는 용병이 어느 여성을 데리고 흉인저 안으로 들어서게 되고요.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그녀는 23세 나이에 고리키라는 프리랜서였는데,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눈에 띄어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데리고 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용병단의 리더인 보스가 이 여성이 마다람의 기간에 대해 알고 접근했을 가망성은 낮다고 판단해 마리아에게는 고용인 2명과 함께 사이가의 방에서 대기하고 있으라 명령을 하고, 코치맨에게는 통용문을 걸어 잠근 뒤 고리키라는 여성과 함께 홀에 있으라며 흉인저의 유일한 열쇠를 전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 건물의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원래 감옥을 테마로 해서 지어진 건물이라 1층에 창이 있기는 해도 전부 철창으로 막혀져 있는 모습이고요. 팔각형 모양의 홀을 중심으로 양쪽에 긴 복도가 이어져 있는데, 각각 왼쪽과 오른쪽은 지하에 부구획과 주구획이라는 장소로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데 이를 통과하기 위해선 반드시 열쇠를 조작 패널에 꽂아야지 작동을 하는 구조였는데, 쉽게 말하자면 열쇠가 없으면 흉인저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되는 거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실이 그닥 중요하다 여기지 않은 일행들은 주구획으로 향하는 오른쪽 통로를 연 뒤 후기를 앞세워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구획 쪽 문과 통용문은 열쇠로 막혀져 있고 주구획 쪽 통로만 열려 있다 이 말인 거죠. 아무튼 이때 하무라는 지하실 구조가 마치 미로처럼 되어 있고 불빛도 없는 것이 무언가 음산하다고 느끼게 되는데, 얼마쯤 걸었을까 철문으로 닫혀있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높은 천장 위가 유리로 되어 있는 어느 공터 같은 장소에 당도하게 되고요. 여기는 어디지 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어슴푸레한 달빛 사이로 수십 개의 해골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함께하고 있던 구엔이 그 중 하나를 가리키며 저 머리는 사라진 자신의 동료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때 위쪽에서 으악 하며 코치맨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일행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위쪽 철문을 열고 달려가 보니 긴 복도 끝은 홀이 있는 1층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철문이 앞을 가로막곤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무전을 통해 다시 한번 코치맨이 살려줘 하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와 함께 둥둥 하며 종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이를 들은 후기는 지금 종로에 있구만 이라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보스는 무언가 불길함을 느끼곤 서둘러 왔던 길로 돌아가자며 다시 계단을 내려간 뒤 사방으로 해골들이 흩어져 있던 그 공간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맞은편에서 놀라운 존재가 그들을 맞아주게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철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니 머리엔 자루를 뒤집어 쓰고 팔이 하나뿐인 거인이 도끼를 허리에 차고선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세히 보니 하나뿐인 손에는 코치맨의 머리가 야구공 마냥 들려져 있었는데, 잠시 후 용병들이 눈앞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자 순식간에 앞으로 달려와 허리에 찬 도끼를 휘둘러 알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겁을 먹은 찰리가 급히 총을 꺼내 쏘게 되지만 거인은 종통으로 몇 방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찰리마저 연달아서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잡혀있던 후기가 순식간에 오른쪽 철문으로 달아나 버리게 되고요. 이후 나머지 일행들 역시도 거인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자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코치맨과 함께 있던 고리키의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그녀는 몇 달 전 자신의 연인이 흉인저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연락을 한 뒤 실종이 되었던 거였고요. 훅이라는 남성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 사실 확인을 위해 찾아왔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헌데 얼떨결에 알 수 없는 용병에게 잡혀 그와 함께 건물 내부에서 머물게 된 상황이었는데, 이때 무언가가 쿵쿵거리며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방금 내려갔던 사람들이 벌써 돌아오는 건가 싶던 중 키는 2m가 넘고 머리에 자루를 뒤집어 쓴 외팔 거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곁에 있던 용병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놀란 그녀는 아래쪽 방향으로 달아난 뒤 건물 깊숙한 방에 숨어버리게 되는데, 얼마쯤 지났을까? 어떤 노인이 방으로 뛰어오더니 기록을 남기듯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때 그녀는 분명 사람들이 그를 훅이라고 불렀던 걸 떠올리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의 뒤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이번엔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요. 1층에 있던 마리아는 고용인들로부터 지하에 거인이 된 피험자가 살고 있는데, 그 아이는 자외선을 싫어하기 때문에 낮에는 별관으로 들어가 해가 질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가 흔히 머리 무덤이라 불리는 곳인데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은 아래쪽으로 난 철문으로 들어가 낮에는 숨어 있는다 이 말인 건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을 덧붙여 보자면 부구액과 주구액을 오고 가려면 반드시 머리 무덤을 거쳐야 되는 구조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거인은 항상 사람을 죽인 후 머리만 떼어내어 머리 무덤이라 불리는 장소에 모아두고 있다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무전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해가 밝은 후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1층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당시 하무라는 후기를 따라 오른쪽 철문으로 빠져나갔지만 주변이 너무 어두워 근처에 있는 방에 숨었다고 말을 하고요. 거기엔 작은 난로가 있어 주변 소리들이 전해져 왔는데, 난동이 일어난 후 거인이 밖으로 한번 나갔다 다시 머리 무덤 쪽으로 들어간 후 아침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찌 된 건지 살펴보니 후기 같은 경우 자신의 방에서 목이 잘려 죽어 있고, 구엔 역시도 부구에게서 목이 잘려 죽어 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는데, 문제는 아침이 되어서도 겐자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고요. 처음엔 그녀 역시도 거인에게 살해된 건가 싶었지만 알리와 찰리 그리고 코치맨을 포함해 후기와 구엔의 머리 5개만 머리 무덤에 추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다행히 죽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헌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곳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거였는데, 통용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코치맨의 시신과 함께 별관 안쪽 종루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창을 깬 후 벗어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흉인저라는 건물은 운영되고 있는 놀이공원 안에 위치한 건물이고 자신들이 이곳에 찾아온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진짜 최후의 수단이 아니면 일단 강제적으로 벗어나려 시도하는 건 보류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용병 무리와 나루시마 일행은 혹여나 방법이 있나 하며 주변을 살피게 되고, 하무라 역시 겐자키가 어디에 있을까 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건물 곳곳을 둘러보게 되는데, 그러던 중 후기의 방에 들어가니 아직까지도 목이 없는 시신이 바닥에 누워져 있었고요.
이때 하무라는 이전에 몇 번이고 끔찍한 시신을 보아왔는데 이번 시신은 목이 잘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바닥에 튄 혈흔이 얼마 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싶은 생각에 다시 머리 무덤으로 가 살펴보니 코치맨과 구엔 그리고 찰리와 알리는 피와 함께 흙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후기의 머리만은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드럼통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본 하무라는 왜 유독 후기의 머리만은 다른 걸까 하며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어젯밤 자신이 난로가 있던 방에 숨어있던 상황을 떠올리던 그때 고용인 중 하나인 아와네가 찾아와 드디어 겐자키를 찾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 겐자키는 사건이 있던 날 아래쪽으로 달아나 별관으로 몸을 숨겼던 거였고요. 하무라가 후계의 방 안쪽 별당으로 들어가니 2m 정도 떨어진 창 너머에 그녀가 웅크리고 앉아 숨어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괜찮은 거냐며 물어보니 겐자키는 예전부터 거인이 이 방에는 들어오지 않은 듯 싶다며 큰 소란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면 자신은 안전할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에 살짝 안심을 하게 된 하무라는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녀에게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자신이 난로가 있던 방에 숨어 있을 때 거인이 머리 무덤으로 한번 들어온 일, 그리고 후기의 머리만 다른 시신과 달리 깔끔했고 발견된 위치도 드럼통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일,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누구였는지 하는 걸 말해주자 겐자키는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고리키라는 여성과 대화를 하고 싶다며 지금 당장 별당으로 불러달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고리키의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무라가 그녀를 별당으로 안내한 후 밖으로 나가자 창문 너머로 겐자키라는 여성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게 되고요. 그녀는 대뜸 자신을 보더니 지난밤 후기를 죽인 건 당신이군요 라고 말을 하며, 하무라는 난로가 있는 방에서 숨어 있으며 거인이 머리 무덤에 한 번 드나들었다 했는데, 무덤 밖에서 죽은 시신은 구엔과 후기 두 명이기 때문에 팔이 하나뿐인 거인이 머리를 둘 다 옮겨놓기 위해서는 최소 2번은 오고 갔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1층에 있던 사람은 마리아와 고용인 2명 그리고 코치맨과 당신이 되는데, 마리아와 고용인은 밤새 같이 있었고 코치맨은 종로에서 발견이 되었으니 후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시신의 머리가 드럼통 속에 들어있었던 이유도 지하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모두 올라온 이후 머리를 몰래 가져다 두었기 때문이라 설명을 하고요. 혹여나 밤중 그곳을 지나간 누군가가 갑자기 아침이 되어서 머리가 추가되었다라고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숨겨둔 것이라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고리키는 현장에도 없었던 여자가 이런 걸 어찌 파악할 수 있는 거지 하며 아무런 대꾸도 못하게 되는데, 이때 겐자키가 다시 말을 잇는 게, 헌데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왜 당신이 후기를 죽였나 보단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이곳을 빠져나가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전하게 되고요. 괜히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면 불안을 느끼기만 할 뿐 득될 게 없어 보이니 이 사실을 밖으로 나갈 때까지 비밀로 해주겠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고리키는 조용히 겐자키의 제의에 알겠다고 대답한 후 별당을 벗어나게 되는데,
헌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었던 건 고리키가 후기의 죽음과 관련이 된 건 맞지만 그의 목을 자른 건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였고요. 그날 밤 후기에게 접근해 이곳에서 실종된 사람들은 어찌 된 거냐 하고 따져 물으니 그는 거인을 진정시킬 수단이 필요했다라고 말을 하다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키며 죽어버렸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당황한 그녀는 통용문 쪽으로 달아났지만 문이 잠겨 있어 나가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던 건데, 문제는 이후 후기의 방에 들어가자 그는 목이 잘려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거였고요. 처음엔 거인이 한 짓이라 생각을 했는데 겐자키의 말을 듣고 난 후 다른 사람이 한 짓이란 걸 고리키도 알게 된 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목을 뒤늦게 누군가가 잘랐기 때문에 바닥에 피가 적게 튀었던 것도 어찌 보면 설명이 되는 상황인 건데, 이때 후기의 방에 들어서니 먼저 별당을 나섰던 하무라가 어떤 노트를 살피고 있었고요. 이를 본 고리키는 후기가 죽기 직전 하무라가 들고 있던 저 노트에 무언가를 줬고 있었다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은 오후 3시 무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나루시마와 보스가 사람들을 모으더니 오늘 밤 코치맨의 시신에서 열쇠를 회수하겠다고 말을 전하게 되고요. 아울과 마리아는 부구액 안쪽, 그러니까 여기에 숨고 보스는 난로가 있는 방, 일전에 하무라가 숨어있던 그 방이죠. 그곳에 숨어서 거인의 행동을 감시한 후 만약 거인이 부구핵으로 들어가면 보스가 달리고 반대로 주구핵으로 들어가면 아울과 마리아가 뛰어서 열쇠를 회수하겠다는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후기의 방에 들어가 복도에 있는 금속문을 닫아두기로 계획을 짜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시간이 흘러 6시쯤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고리키는 이제 곧 해가 지니 슬슬 금속문을 닫아야 하지 않나 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고용인 중 하나인 사이가가 지하로 내려간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데려와야겠다 여긴 그녀는 지하로 내려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을 살피게 되는데, 그러던 중 부구액 안쪽 벽에 어떤 미닫이 문이 숨겨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고리키는 이런 게 왜 있을까 하며 안으로 들어선 후 코너를 몇 번 꺾자 가슴에 칼이 찔린 사이가가 죽어 있는 모습으로 바닥에 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그녀는 사람들에게 곧장 달려가 사이가가 살해되었다고 말을 전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아니 거인도 모자라 이곳에 살인자까지 있는 거냐며 혹시 고리키 당신이 죽여놓고 시치미를 떼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에 보스가 일단 오늘 밤 작전이 중요하니 그것에만 집중하자라고 명령을 함에도 마리아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니 1층에 있는 사이가의 방에 혼자 들어가 안쪽에서 문을 잠궈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고리키는 진짜 사이가는 누가 죽인 거지 싶으면서도 오늘 밤 작전은 결국 실패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하무라가 앞으로 나서더니 열쇠도 열쇠지만 자신은 어떻게든 겐자키를 구해야겠다고 말을 전하게 되고요. 마리아가 못하겠다면 자신이 대신 부구에게 들어가 아울과 함께 오늘 밤 작전에 참여하겠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인데 결론만 말하자면 작전은 실패하게 되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동안 조용하다 9시쯤 되었을 때 거인이 삐끄덕하며 부구의 쪽 철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두 사람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울은 보스가 작전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벽을 퉁퉁 하고 쳐 유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문제는 생각보다 예민했던 거인이 갑자기 도끼를 휘두르며 소리가 난 반대쪽 벽을 부수기 시작했던 거였고요. 이때 무너진 벽으로 인해 아울이 다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자 안 되겠다 싶었던 하무라는 급히 거인에게 소리친 후 머리 무덤 쪽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머리 무덤 구석 사각지대에 숨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헌데 이때 갑자기 오른쪽 철문에서 나루시마가 뛰어들어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연달아 부구에게서 나온 거인이 그 모습을 보곤 그를 따라 별관으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지 싶었던 하무라는 일단 아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뒤 그를 옆방으로 데려가 숨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부상당한 사람을 데리고는 도망치기가 힘들다고 여겼기 때문이었고요. 이후 두 사람은 벌벌 떨며 함께 밤을 지새게 되는데, 새벽 5시쯤 되었을 때 또 한 번 거인이 부구획 쪽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자신들이 숨어있는 곳까지는 오지 않아 다행히 두 사람은 겨우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헌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1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머리 무덤이 있는 쪽으로 향해 보니 나루시마의 머리와 사이가의 머리가 그곳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건데, 사이가의 경우야 새벽 5시에 들어온 거인이 목을 잘라 갖다 손 치더라도 나루시마는 왜 별관으로 뛰어간 건지가 의아한 상황이었고요. 이에 1층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며 하무라가 물어보자 우라이가 대답해 주길, 거인이 난동을 부리는 걸 알게 된 나루시마가 보스에게 연락해 지금이 기회이니 열쇠를 가져오라며 연락을 했다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보스는 거인이 너무 흥분해 있어 오히려 위험하니 기다려보자며 거부를 했다고 알려주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나루시마는 아니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다는 거냐며 본인이 직접 곁에 있던 중식도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다고 말을 하고요. 이에 우라이가 급히 따라가 위험하다며 그를 말렸지만 나루시마는 놓으라며 팔을 버둥거리다 들고 있던 중식도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치자 그는 그대로 머리 무덤 쪽으로 달려가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에 어쩔 수 없다고 여긴 우라이는 다시 후기의 방으로 돌아가 아침이 될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뒤 거인이 1층까지 올라와 한동안 난동을 부리긴 했지만 마리아의 문을 몇 번 두드렸을 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상황을 전해들은 하무라는 나루시마가 안타깝게 죽었구나 하며 사이가의 시신이라도 확인해 볼까 싶어 비밀 통로 안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그는 앞서 우라이가 말한 중식도가 시신 곁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옆에는 어떤 종이 조각 같은 것도 함께 하고 있어 이게 여기 왜 있지 하며 살피던 중 바닥에 흘러내린 핏자국을 보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3가지 키워드가 나왔죠? 중식도, 핏자국, 그리고 종이 조각 이렇게 되는 건데, 우선 중식도를 설명드리자면 사이가의 시신이 있던 장소부터 어떤 구조인지를 알려드려야 할 것 같고요.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부구획과 주구획 양쪽에 있지만 그 사이에 작은 창이 있어 사람은 오고 갈 수가 없는 형태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팔을 뻗는 것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그 틈으로 사람의 머리를 자르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인 건데, 이를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가 떨어져 있던 중식도를 주워
창문 안쪽에 넣어놨다 이 말인 거고요. 혹여나 새벽 5시에 부구에게 들어온 존재가 거인이 아니라 사이가의 목을 자르기 위해 들어온 존재라도 이는 두 번째 키워드인 핏자국과 모순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부구에게서는 밤새도록 아울과 하무라가 함께 밤을 지새고 있었기 때문에 거인이든 누군가든 목을 자를 수 있는 시간은 5시인 이때 뿐이고요. 그럼 당연히 목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고일 텐데, 문제는 이후 발견된 핏자국이 상당히 굳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소 목이 절단된 시간은 저녁 11시 이전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가의 목을 자를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새벽 5시 뿐인데 핏자국을 보면 정황상 11시 이전이어야 가능하다는 말인 거고요. 2시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 보니 비밀 통로 안에 벌어져 있는 상황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종이 조각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 이건 어찌 보면 범인이 남긴 메시지 같은 거고요. 하무라는 일전에 후기의 노트를 살피다 마지막 페이지가 찢겨져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종이 조각이 알고 보니 그것이었던 거고, 내용은 놈들 중 시설에 생존자가 있다, 혹시 하네다의 짓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헌데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자 보스와 우라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하네다라는 인물은 후기와 마찬가지로 예전 마다라메 기간의 연구원 중 하나였다고 말을 해주게 되고요. 생존자라는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 우리 중 한 명은 거인과 마찬가지로 초인일 수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자는 외모적으로는 평범할지 몰라도 강력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고 노화도 더뎌 실제 나이보다는 한참 어려 보일 거라는 말도 덧붙이게 되는데, 헌데 이때 마리아가 말을 끊고 앞으로 나서더니, 아니 누가 사이가를 죽였나 하는 건 이후에 경찰들이 밝힐 일이고, 지금은 의뢰인인 나루시마도 죽었으니 빨리 이곳을 탈출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아니겠냐는 말을 꺼내놓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고리키는 만약에 이대로 탈출하게 되면 자신이 살인마로 몰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기게 되고요. 하무라를 불러 겐자키에게 찾아간 뒤 사실 후기는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게 된 거고, 사이가 역시 내가 맨 처음 발견하긴 했지만 절대로 범인은 아니니 알아달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겐자키는 당신은 사이가가 죽은 날 밤새도록 후기의 방에서 우라이 그리고 아와네와 같이 있었던 게 확인되기 때문에 절대 범인이 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 말에 하무라가 그럼 넌 누가 범인인지 안다는 거야 하며 놀라 묻게 되고요. 그 말에 겐자키는 그럼 이라고 말을 하더니 누군가의 이름을 말한 후 그를 이곳으로 불러달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결말인데, 시점은 범인의 입장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가 겐자키에게 무슨 일 때문에 부른 거냐 하고 물으니 그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 생존자가 가진 능력일 거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거인이 보여준 엄청난 재생 능력을 떠올려보면 트릭이 무엇이었을지는 간단히 알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범인은 11시 이전 나루시마가 떨어뜨린 중식도를 주운 뒤 작은 창이 있는 비밀 통로로가 자신의 팔을 칼로 그었을 거라 말을 하는데,
초인이자 생존자인 범인은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음에도 금방 재생이 되어 멀쩡했을 거라 말을 하고요. 미리 바닥에 피를 뿌려두었기 때문에 이후 5시에 거인이 목을 자른 상황과는 괴리가 발생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생존자가 누구인가 하는 게 관건인데, 마다람의 기간이 1985년 해체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범인은 40세 이상처럼 보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기록상 노화가 더디다라는 언급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건 아울과 마리아 그리고 우라이와 고리키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중 고리키는 일전에 신분증을 통해서 23세인 게 이미 확인이 되었고, 아울 같은 경우 다리를 다쳐 밤새도록 하무라와 함께 했다는 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럼 남은 건 마리아와 우라이가 되는 건데, 둘 중 피가 흩어졌을 거로 여겨지는 시간에 지하에 내려간 건 한 명뿐이고요. 마지막으로 겐자키는 당신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 거라며 자신 앞에 불려온 우라이를 지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결국 그는 과거 마다라메에서 벌어진 초인 실험의 생존자가 자신이 맞다며 인정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이곳에 있다는 피험자, 즉 자신의 친구를 탈출시키려고 이곳에 왔지만 이후 괴물이 된 모습을 보곤 후기를 비롯해 고용인들에게도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말을 하게 되고요. 이후 소란이 벌어지자 달아나는 후기를 쫓아 1층 안쪽에 있는 방까지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도 고리키와 후기가 다툼을 벌이던 중 그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어버리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대로 그냥 두면 정황상 고리키가 살인자로 몰릴까도 싶고, 그럼 복수를 완성할 수 없다 보니 대신 머리를 잘라 상황을 조작했던 거라 말을 하게 되는데, 이후 고용인인 사이가도 자신이 죽인 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의도치 않게 또 그 시신을 고리키가 발견을 하자 그가 살인자로 몰리지 않도록 자신의 피를 이용해서 사건을 꾸미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리키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 그는 자신 때문에 다른 이가 피해를 보는 게 싫었다고 말을 하고요. 마지막에 가선 모든 걸 체념한 듯 자신은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말을 하더니 갑자기 몸을 날려 거인이 있는 별관으로 뛰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안쪽에서 무언가 소란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데, 이 틈을 이용해 겐자키는 겨우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얼마쯤 지나자 거인은 우라이의 머리를 머리 무덤에 추가하게 되는데, 그의 입안에는 코치맨이 가지고 있던 열쇠가 반짝거리며 물려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인은 시신의 머리를 무조건 머리 무덤으로 옮기는 특성이 있으니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죽을 줄 알면서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무라와 겐자키는 겨우 통용문을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한 번 마다람의 기간의 악행을 두 사람은 목격하게 되며 흉인저의 살인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